한 발자국만 뒤로. 네, 여기는 헌법재판소 앞입니다. 네, 오늘 12월 19일 목요일입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 4시에 시작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정의를 실현돼 선거재판 방위에 633을 지켜라 자유와 정의를 지켜라 재판방위에 3개월을 지켜라 자유와 정의를 실현해 기름기 묻어나고 차박대는 뻔뻔 정말 위증교사 차박대는 뻔뻔 대장님이 차박대는 뻔뻔 김숙대 묻어나고 차박대는 뻔뻔 고의로 재판을 진행하는 뻔뻔 고의로 소문단에 받지 않는 뻔뻔 경기도 법인카드 조방법도 뻔뻔이 내 목소리야 재판 빨리 3개월을 지켜라 자유와 정의를 실현해 선거재판 빨리 633을 지켜라 자유와 정의를 지켜라 재판 빨리 해 3개월을 지켜라 자유와 정의를 실현해 기름기 묻어나고 차박대는 뻔뻔 거짓말 위증교사 차박대는 뻔뻔 대장님이 차박대는 뻔뻔 김숙대 묻어나고 차박대는 뻔뻔 고의로 재판을 진행하는 뻔뻔 고의로 소문단에 받지 않는 뻔뻔 경기도 법인카드 조방법도 뻔뻔이 내 목소리야 재판 빨리 해 3개월을 지켜라 정의를 실현돼 내란당은 민주당이다. 정신 차려라. 멈춰라. 구성하라. 이 정신 나간 여자. 잘했어, 잘했어. 평등법을 반대해 아이들이 위험해 가정에 평화를 위협해 평등법을 반대해 양성표는 위험해 사회 선거재판 방위에 633을 지켜라 자유와 정의를 지켜라 재판 방위에 3개월을 지켜라 자유와 정의를 실현해 자, 일단 피켓은 거기다 놔주시고 사람이 부족하니까 올 때까지 거기다 잘 쓰러지지 않게 세워놓으세요. 안전하게 겹치지 않도록 겹치지 않도록 하고 일단 얼굴 오신 분 가리니까 안쪽으로 괜찮아. 들어오세요. 마스크하고 뭐. 임피치먼트 노 임피치먼트 탄핵 반대 정의를 실현해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일단 사람이 올 때까지 안쪽 놓으세요. 네, 잠시 후에 이제 곧 기자회견을 탄핵 반대 기자회견 하겠습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이 자리에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른 곳에서 지금 집회가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이 겹치기 때문에 사람이 좀 적게 오지만 그래도 오신 분들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그 마음으로 오신 분들은 이곳에 함께 와서 자리를 채워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자회견 1시간가량 진행되니까 같이 와서 서주세요. 그래야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은 다 이쪽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를 실현해 자,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오늘 기자회견 4차 기자회견에 자, 요 피켓을 다 들어주세요. 새로 외국 사람들도 보니까 여기 피켓이 있으니까 하나씩 갖고 가서 여기 다 오세요. 앞쪽 이 피켓을 해서 외국인들도 왜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지 알게 되니까 탄핵 반대 피켓을 하나씩 들고 이 자리에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네, 저 통일시켜서 자, 국민 저 애국가 준비해 주세요. 애국가 준비해 주세요. 자, 죄송하지만 됐어. 오케이. 자, 일단 들어오세요. 다른 사람이 올 때까지는 우리 대통령 탄핵의 한 마음이고 한 목소리를 냅니다. 자, 이쪽에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마음이면 이쪽에 와서 같이 자리를 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일단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예. 이쪽 안쪽으로 더 오세요. 예. 저쪽 비스듬히 찍으세요. 아니, 찍었어 내가.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국민 여러분, 자, 음악을 꺼주세요. 여기 참석하고 가세요. 참석하고 가세요. 청년들 좀 알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또다시 섰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하는 제4차 탄핵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겠습니다. 어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오늘은 다른 집회랑 행사가 겹치기 때문에 좀 적게 왔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듣고 계속 오고 계시기 때문에 잠시 후에는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하게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렇다면 국민의례를 함으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전체 자양자 국회 당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우양욱 애국가 1절 제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이 마이크 따로 있습니다. 잠깐만요. 마이크를 맞춰주세요. 소리를 조금만 줄여보세요. 네. 잠깐 마이크 상태가 좋지 않아서 발언이 끊겼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4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지금 입법 폭주를 일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많은 국회의원들은 이미 선거법 270조를 그대로 준행하고 법원에서 633 원칙에 따라서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1년 내에 재판이 끝났다면은 그 모든 재판에 우선하여 공직선거법을 그대로 선거사범을 재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은 지금 국회의원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불어민주당 그냥 추운데 써가지고 그래 지금. 다른 거 없죠? 자, 핸드마이크 있나? 잠깐만, 핸드마이크 안 갖고 왔죠? 자, 그러면 저거 갖고 와봤어. 메가폰을 갖고 왔어. 여기는 헌법재판소 앞에 기자회견 형식을 빌어서 지금 탄핵의 불합리성을 외치는 자리에 왔습니다. 일단 제가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좀 가까이. 여기서는 이제 시위가 안 되기 때문에 기자회견 아니, 내가 형식을 아니. 빌어서 이제 앰프가 조금 성능이 떨어지고 오전에 대법원 앞에서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충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잠깐 양해를 바라고 메가폰을 갖고 올 겁니다. 국민 여러분, 소리가 조금 작아도 이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현행 공직선거법 270조를 그대로 법원이 준행하고 법원이 법대로 판결을 했다면 더불어민주당의 상당수 국회의원들 다 낙선하고 금배지를 잃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입법 폭주는 일어날 수가 없고 탄핵으로 마구잡이 탄핵을 정치 탄핵을 자행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속상하게도 법원이 이러한 직무를 유기하고 제대로 직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법부가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법원 경내에 뭐가 붙어 있는지 아십니까? 공무원들은 중립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대법원 내에 전국 공무원 노조 이름으로 대통령 X 윤석열 퇴진하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공무원들이 정치적인 중립을 이행하고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이
대법원 내에서 대통령 퇴진을 주장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러한 공무원들이 중립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법부가 엉망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초경찰서에다가 그 관련자들 수사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책임자들 다 문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아무튼 사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입법부의 눈치를 봄으로 인해서 의원내각제도 아닌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의 군통수권과 국가수반의 역할이 있고 헌법적 행위가 결정이 있고 또한 통치 행위가 용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더 이상 찬탈할 권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내란 수계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이 사악한 자들이, 법을 아는 자들이 법대로 가지 않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법을 쥐락펴락하면서 마구잡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하여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정신 차리십시오. 아직까지 이재명 범죄자를 지지하는 저 어리석은 국민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저런 분들은 내버려 두시기 바랍니다. 자, 외국인들도 아시죠? No impeachment. 우리는 we support President 윤석열. 자, 우리는 윤석열을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탄핵은 전혀 부당한 것이고 또한 6명의 헌법재판관이 왜 6명밖에 없겠습니까? 누가 막아서 지금까지 재판관을 충원시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까? 거듭당. 더불어공산당, 더불어민주당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이제 더불어 내란을 획책하는 당이 6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다가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3명을 자기들 마음대로 임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 직무 대행을 하는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절에도 박범계, 추미애를 비롯한 박주민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대행은 임명할 자격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한 사례가 있고 결국은 탄핵이 가결된 이후에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대통령이 직무만 정지되었다 뿐이지 아직 대통령은 누가 현 대한민국 대통령입니까? 윤석열. 자, 잠깐 걷다 좀 할게요. 예. 내가 볼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세요. 내가 조금 짧게 해야 돼요. 아, 지금 그 오전에 다시 짧게 들어오나요?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대통령은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는 지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지금 대한민국을 국민의 손에 의해 선출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 불법을 자행하는 국회의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탄핵을 한다고 대통령이 아닌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신념으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렇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려는 마음을 갖고 있고 헌법재판관들이 민주당 비롯한 국회의원들의 압력에 의해 굴하지 않고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본분을 다하고 헌법에 기반한
헌법에 의한 판결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6명의 헌법재판관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대통령이 탄핵할 사유가 없습니다. 기각합니다. 저는 한 사람이라도 만일 이러한 대통령 탄핵에 망나니 춤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은 이번에 민주당 주도했던 탄핵 시도는 다 소추하는 기각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복권을 하게 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직을 수행할 경우에는 이러한 혼란을 유발한 자들을 가만히 두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모두 다 법에 의하여 처단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 법이 작동이 되지 않고 있고 마구잡이로 법을 뭉개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놔두세요. 괜찮아요. 놔두세요. 자, 찍어서 널리 알리세요. 자, 그쪽에 좌파에도 우리 소식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냥 두세요. 괜찮아요. 방해하지 않으니까 괜찮아요. 찍어서 널리 알려주세요. 우리 사실은 괜찮아요. 찍으세요. 어차피 이거 알려줘야 되니까. 자, 이쪽으로 좀 뒤로 와서 이 뒤쪽으로 들어오세요. 저 끝에 있으면 안 보이니까 저기 바깥으로 나간 분들은 이쪽으로 오세요. 자, 이제 메가폰도 오니까 좀 더 소리를 크게 낼 것입니다. 자, 애국 국민 여러분,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오시고 점점 모이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조직적도 아니고 자연 발생적 개개인이 온 거예요. 나부터. 나무 안 보고 왔어요. 같이 앉아서 그냥 자, 검사가 돈을 쳐받아 먹고. 네. 부득이하게 또 제가 메가폰을 쓸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자,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대통령이 다시 헌재 판결을 통해서 기각을 되고 대통령직을 복권할 경우에는 이러한 내란을 선동한 자들, 대통령에 대하여 내란 혐의를 씌워서 탄핵을 사주한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 내란 사범으로 처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내란을 누가 일으켰습니까? 대통령이 더 이상 찬탈할 권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무슨 내란이라고 혐의를 씌우느냐 이 말입니다. 자, 좌파에 계신 분들,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다 아시기 바랍니다. 내란범이라는 것은 권력을 찬탈할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은 더 이상 권력을 찬탈할 대상이 없습니다. 본인이 권력의 정점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내란 수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내란범으로 몰아가느냐 이 말입니다. 국민 여러분, 자, 지지하시는 분은 이곳에 서시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냥 조용히 지나가시거나 구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통령 탄핵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또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언론 방송을 통하여 매도를 당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개탄을 금할 수 없는 심정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대통령 탄핵의 부당성을 국민들한테 호소하며 헌법재판관들에게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우리 국민들은 절대 탄핵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하여 이곳 헌법재판소에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전체 뒤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헌법재판관들한테 한번 호소하겠습니다. 헌법재판관님 따라하세요. 헌법재판관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탄핵 기각해 주십시오. 탄핵 반대. 탄핵을 반대합니다. 얘기를 돌아주세요. 이게는 집회가 아니고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해야 됩니다. 자, 모든 집회는 대법원이든 헌법재판소든 100m 이내에서는 집회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1인 피켓팅이나 기자회견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기자회견 형식을 빌어서 4차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며 절대로 여기서 멈춰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자, 중계하시는 분들 조용히 중계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쫓아내진 않아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냥 우리가 발언할 때 방해가 되니까 말이 나오면 발언이 먹히니까. 자,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네 번째 이곳에 와서 많은 국민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애절한 마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부당성을 지적하고 반대하는 목소리를 듣고 힘이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쪽에 왼쪽에 쭉 도열해 있는 대통령 탄핵 반대하는 현수막,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현수막, 화환이 아까 대법원에 현수막을 또 싸우다 보니까 이해해 주세요. 불법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자, 그런데 너무 기쁘게도 저 화환이 5줄, 6줄로 겹쳐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화환을 보낸, 전국에 화환을 보낸 많은 국민들에게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나가다가 이것을 보고 싶은데 경찰차가 막고 있다고 하지만 경찰분들은 또 저게 역할이에요. 여기 보호를 해야 되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의 이 기자회견 모습이 다 보이지 않더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계시고 또 사진을 찍어서 퍼드릴 테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곳으로 간략하게 모두 발언하고 또 다른 분들도 모셔서 하고 제가 중간에 다시 한번 발언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신 분 중에 오늘 처음 오신 분 송금숙 시민단체 이사입니다. 자, 오셔서 발언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범한 국민이고 한 가정의 주부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단 하나,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하여 강력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헌법이 부여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셨습니다. 국가의 위기를 타파하고자 헌법에 따라 계엄을 발령하셨습니다. 모든 절차는 헌법적이고 대통령께서는 담화문을 통해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히셨습니다. 이 조치는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법적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다수당은 이를 내란으로 왜곡하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대통령 탄핵 소추를 강행했습니다. 헌법이 정한 탄핵 소추의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채 오로지 자신들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맞습니다. 국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데만 몰두했습니다. 자신들의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의 범죄를 방탄하기 위해 국정감사와 대정부 질문마저 왜곡하고 많은 장관급과 공직자와 검사들을 탄핵하려는 무리수를 두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국민이 아닌 자신들만을 위한 독재입니다. 더 나아가 특정 예산을 보복성으로 삭감하는 행태는 공익성을 저버린 국회의 직무유기이며 헌법 위반입니다. 국민을 위한 기관이어야 할 국가가 반국가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개헌 발령은 내란이 아닙니다. 그것은 헌법과 국가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당하고 합법적인 조치였습니다. 삼권 분립을 수호하기 위해 행사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이로 인해 국민에게는 단 한 건의 피해도 없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헌법은 국민의 상식과 정의에 기반해야 합니다. 탄핵소추는 그 요건과 절차를 충족하지 못했으며 이번 탄핵소추야말로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반헌법적 도구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번 탄핵소추를 반드시 기각하십시오. 헌법과 법치를 지키는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자유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이제 국민의 소리를 함께 외칩시다. 윤석열 대통령 계엄은 문제없다. 네, 뒷말은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탄핵 기각하라. 반국가 세력 물러가라. 국정마비 입법 독재 규탄한다. 자유대한민국의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의 용기 있는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사가 증명할 정의로운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유를 지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두세요. 괜찮아요. 그냥 두세요. 그냥 찍게 저쪽에도 갈려야 되니까 그냥 유튜버님, 자, 유튜버님 그냥 저희 지시 잘 따라주시고 그냥 놔두시라고. 괜찮아. 무슨 구호제창. 예, 자, 구호는 한꺼번에 크게 하면 안 되고 조그맣게 반씩 구호를 해서 여기 계신 분 반만 한번 구호하고 다음에 반하고 하세요. 너무 크면 안 되니까. 자, 국민 여러분, 많은 국민들이 법과 상식에 의하여 모든 사법부가 대법원이든 헌법재판소든 헌법에 준하는 기준에 의해서 판결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법문헌에 의하여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정치 신념에 의한 사법 적극주의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탄핵 국면으로 접어든 것도 입법부가 독재를 하는 겁니다. 삼권 분립을 마음대로 자행해서 삼권 분립을 뭉개버리고 입법부가 마치 사법부와 행정부 위에 있는 것처럼 입법부가 폭거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법부가 폭거를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지을 것이고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고, 정상화가 될 경우에는 반드시 여기에 대하여 문제를 삼을 것입니다. 자, 이어서 또 다른 시민이 오셔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발언을 해 주시겠습니다. 송미연 우리 시민활동가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극히 평범한 한 주부이고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이자 서울 시민입니다. 저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자 이렇게 나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는 이번 계엄 선포를 통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그 이번 계엄 선포를 하게 되었는지를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계엄 선포문을 보면은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통렬하게 비판하셨습니다. 다른 거 다 그만두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곳곳에서 반국가 세력들, 종북 세력들이, 종족 세력들이 암약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대통령의 계엄이라는, 그렇지만 그 계엄이 정말 6시간짜리 계엄 아닙니까? 대통령이 2시간짜리 내란 행위가 어디 있냐고 그 다음에 담화에서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볼 때는 방법적으로는 약간은 극단적인 계엄인 것 같지만은 6시간짜리 지극히 합헌적인 그리고 절차에 따른 계엄 선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종북 종중 세력, 반국가 세력을 대통령이 온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이런 그 방법을 취하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의 수호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좀 지지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고 지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이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아이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다 같이 3번만 따라해 주세요. 윤 대통령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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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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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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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범한 시민,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우리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께서 극단적인 선택, 극약 처방이라고 하죠. 왜 대통령을 식물 대통령으로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제가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 선거에서 자기들이 이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대통령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온갖 수족을 잘라버리고 입법부가 대통령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예산을 전액 삭감을 시키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국무위원들을 탄핵을 시켜버리면 대통령이 이 윤석열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모든 일에 대하여 더 이상 좌시할 수가 없고 계속 대통령 탄핵을 먼저 부추긴 세력이 어딥니까?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탄핵할 사유가 없는데도 언론, 방송, 유튜버, 김어준 같은 것들을 앞세워서 선동질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찌제명이라고 하는 이재명이 이미 감옥에 가야 될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서 당대표가 돼서 큰 소리를 치고 있다니 더불어민주당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자, 이러한 일을 우리는 묵과할 수 없고 대통령이 이 모든 것의 원인 그리고 선거 사범들을 신속히 판결하지 않는 그러한 원인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이러한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선거 사범에 대한 신속한 재판 633 원칙이 지켜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판결하지 않은 사법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행정부의 수반이고 국가 수반이고 국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 모든
선거로부터 비롯된 것을 더 이상 좌시할 수가 없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계엄군이 장악을 해서 그 서버를 입수할 수밖에 없는, 서버를 압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극약 처방을 했던 것입니다. 자, 국민 여러분, 이러한 계엄의 배경에 대하여 우리가 정확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집중해서요. 자, 기자회견 오신 분들 여기 집중하시고 거기는 놔두세요. 그리고 왜 자꾸 우리 편끼리 저 아니면 가고, 저 이상한 사람들은 자 저쪽 가서 시위하고, 알았어요. 어제 깐죽거렸던 세력들은 경찰분들, 자 정보관님들, 자 우리가 한번 외칠 테니까 안 쫓으면 더 크게 외칠 테니 각오하세요. 기자회견을 방해하는 자들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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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신속히 기자회견 방해 세력을 쫓아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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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가만히 두는 경찰 직무유기하지 말고 즉각 쫓아내라! 쫓아내라! 아니면 불법 집회를 이렇게 공인하는 거야? 야, 너 냈지 말고 할 얘기가 없어? 냈지 말고 할 얘기가 없어? 어떻게 유튜브 하냐? 검은색이가 집에 가서 이기면 야동 딸딸이 치는 거야. 너네지 못하게 왜 방해를 하냐고요? 우리 병신아. 자, 입 다물고 시끄럽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끼는 여기에 집중하세요. 자, 저기 계신 끝에 계신 분들 기억자를 꺾어주세요. 이쪽으로. 길을 막으세요. 이쪽까지. 이쪽으로 오세요. 저 끝에 계신 분 이쪽으로 막고 이쪽으로 못 들어오게 하세요. 예, 이쪽으로 막으세요. 자, 저 막으세요. 저들은 제정신이 아니니까. 자, 되세요. 자, 만일 저쪽에 우리가 가서 저렇게 하면 쟤네들 가만둘 것 같아요? 자, 민노총 집회 가서 저렇게 가만둘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니까 저런 사람을 내버려 둡니다. 자, 국민 여러분, 우리와 함께 여기에만 목소리를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오신 분 중에, 시민 중에 내가 시민의 일원으로 나도 한마디 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은 여기 좌파 유튜버들이 깐죽대면서 어제 오늘 계속 해방을 놓고 있습니다. 자, 일단 방해하니까 저기가 시끄러우면 여기가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절로 밀어내라고요. 밀어내라고요. 밀어내라. 경찰들 뭐하고 있습니까? 밀어내야지. 왜 방해를 하냐?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방해를 하잖아요. 경찰도 뭐하냐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자, 경찰분들이 우리가 많이 쟤네들 기자회견한테 이러면 돼요? 시끄럽게 안 되잖아. 잠깐 기다리고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똑바로 좀 해주세요. 저기. 왜 방해하게 하냐? 자, 경찰분들이 잘 협조를 해주시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제 오늘도 계속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분들은 여기에 집중하세요. 경찰분들이 거기서 방해 못하도록 충돌을 예방 방지할 것입니다. 자, 이어서 국민 여러분 또 한 분의 발언하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국민주권행동 공동상임 대표이시면서 차이나타운 여러분 아시죠? 차이나타운을 저지한 주역이십니다. 저와 함께 공동상임 대표로 되어 있고 차이나타운을 저지했고 중국인들이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마구잡이 사고 있었죠? 우리가 막아냈습니다. 국민주권행동에서. 자, 그래서 우리는 차이나타운도 막고 또 연천의 이슬람 캠핑장, 이슬람 세력이 들어와서 대한민국을 테러의 본거지로 만들려는 걸 막아냈습니다. 그 국민주권행동 공동상임 대표이신데 무리를 해서 잠시 병원에 들어갔다 나오셨는데 잘 이해해 주시고 홍영태 공동상임 대표님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추운 날씨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정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지금 두 번째로 대통령 탄핵을 맞이하는데 정말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국민들이 전부 멘붕에 빠진 상태인데 저 좌빨 저런 놈들은 인성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우리하고는 같이 상종하지 못할 인간들인데 같이 사는 게 참 어떻게 보면 비극입니다. 우리가 예, 자 자유민주주의 정치를 폐악질하는 우리가 저렇게 국가 운명을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저런 악한 무리들이 국민들을 호도하고 지금 두려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은 국민들이 하나로 뭉치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이 죽기를 각오하고 계엄을 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지도자들의 문제가 죽기를 각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왜요? 저 공산주의자들, 저 공산반도들이 지금 우리나라 남한의 모든 영역을 장악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을 호도하고 자꾸만 이렇게 국회도 장악해서 지금 탄핵까지 이르게 했는데 저희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죽기를 각오하고 저렇게 나섰는데 우리가 밀어줘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리가 자유를 우리가 신봉한다면 저렇게 공산 독재를 이루려고 하는 자들과 우리는 맞서 싸워야 됩니다. 지금 죽음을 미워하는 자들과 생명을 사랑하는 자들과의 싸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5.18 이거 죽음입니다. 저들은 죽음을 미화해서 정권을 잡았어요. 우리는 생명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저들은 나라를 무너뜨린 자들입니다. 누가 이기겠어요? 결국에는 나라를 사랑하는 자들이 이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히 말했어요. 반국가 단체라고, 반국가 세력이라고.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은 싸움의 상대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국가를 무너뜨리려는 반국가 세력과 나는 맞서 싸우겠다. 바로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 바로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도자를 믿고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계속 우리가 그분을 뒤에 밀고 우리가 따라가고 그래서 그걸 밀어줍시다. 그래서 이렇게 추운 날 나와서 고생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줄 믿고 우리가 계속 우리가 싸워 나갑시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국민이 하나가 되면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지난 박근혜 탄핵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도 모르고 집거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어저씨 살아계시고 계속 싸우겠다고 하고 계속적인 담화문을 발표하고 계속 본인이 죽지 않고 헌법재판소에서까지 나와서 본인이 변론을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생중계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헌법재판소는 탄핵 재판을 생중계하라! 자, 국민 여러분, 우리가 정확한 실체를 알아야 되고 또 싸울 수 있는 의지가 있는 대통령을 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윤석열 대통령은 힘이 있고 또 싸울 의지가 있고 법 전문가가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싸울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탄핵 올가미를 씌워도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다면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한다. 네, 우리가 끝까지 지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또 다음 발언하실 분 한 분 또 모셔서 하고 그 다음에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민 중에서 또 자원해서 나 여기 왔는데 꼭 한마디 해야 되겠다. 꼭 어려운 용어 안 써도 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님한테 꼭 이 얘기는 전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유튜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윤석열 대통령 얘기도 전달될 거예요. 자, 여러분, 자, 누구 한 분 오세요. 자, 오세요. 자신이 없어요? 자, 오세요. 일로 오세요. 자, 용인에서 오신 분, 또 시민단체 활동하신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도가 고향이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저에서 우로 전향했어요. 지금 좌파 언론들 또 그쪽에 있는 유튜브들 많이 오셨죠? 제 얘기 잘 들어요.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는 태생이 전라도고 남편은 전라도 그 광주 5.18 때 그 현장에서 나고 자란 전라도 태생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쪽으로 전향했냐면은 여러분 5.18 때 그거 다 전두환 대통령이 했다고 전라도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이를 갈고 우리 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손을 잡을 거면은 내가 김정은과 손잡고 북과 북지 통일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그쪽 사람들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5.18 때 확실히 알았어요. 여러분 북한 교과서 못 봤죠? 북한 교과서에서 5.18 때 활동했던 북한 군인들 다 1계급 특진했어요. 그거 보고 확 깼어요. 아, 북한이 했구나. 여러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랑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종북 좌파, 종북 좌파랑 싸우는 거예요. 뒤에 김정은 있고 뒤에 시진핑이 있다 이거예요. 이 전쟁에서 윤석열 대통령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람만 계세요. 죽지 말고 자살 당하지도 말고 살아 계시면은 언젠가는 이 판 바뀝니다. 왜? 정의는 살아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되게 좌파를 좋아해요. 저도 그랬어요. 태생이 전라도니까. 그런데 이제 눈을 떠보니 아니에요. 여러분 MBC에 임원들 145명인가 그 중에서 132명이 민노총 간부인가 아세요? 모르세요? 모든 언론과 7대1 간지 다 그 밑에 간첩 있어요. 간첩이 지금 우리나라에 활동한 간첩 여러분 한 명도 없는 것 같죠? 엄청 많아요. 지금 추산한 거 대략 15만 명으로 들었어요. 내 주변에도 간첩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간첩이 목사일 수 있고 그 간첩이 신부일 수 있어요. 왜? 그래야 임팩트 있잖아요. 북한 김정은 머리 겁나 좋아요. 여러분 왜 좌에서 우위로 전향했겠어요? 내 주권을 뺏기는 거예요. 공산주의 유물론 아닌가요? 코로나 같은 질병이 우한 폐렴이 다시 오지 말라는 보장이 있어요? 그 우한 폐렴 중국 폐렴이잖아요. 그때 중국 어떻게 했어요? 집 밖으로 못 나와서 집에서 자살한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유물론 인간이 물건이에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깨어나세요. 여기는
축하합니다. 네, 지금 애국운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호남 분들이 깨어나서 더 열심히 애국운동을 하는 것을 봅니다. 자, 호남은 워낙은 반공 정신이 투철했고 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호남에서 표를 많이 얻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뀐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저들이 5.18 이후로 계속 사주를 하고 세월호 사건을 일으켜서 점점 중국과 한통속이 되고 대국의 그 말의 꽁무니에 붙어있기만 해도 감지덕지 한다고 하는 종중 주사파들이, 종중 세력들이 이 나라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저들의 만행을 좌시해서는 안 되고, 호남에 있는 분들도 깨어나도록, 지금 좌파에 있는 사람들도 깨어나도록 우리가 계속 싸워야 될 줄로 압니다. 그들을 뭐 죽을 사람들이라고 저주하지 마시고, 저들도 깨어나면 다 우리 쪽으로 아까 발언하신 시민처럼 발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성명서를 또 낭독해서, 그 내용이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성명서를 두 사람이 낭독하겠습니다. 김현희 대표님과 금글로리아 국장님 두 분이 성명서를 나눠서 읽겠습니다. 성명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다. 광분한 정치권의 폭거를 헌법재판소가 헌법으로 막아야 한다. 지난 12월 14일은 한국 국회가 치욕적이고 국가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최악의 결정을 하였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6당은 물론 일부 국민의힘 의원까지 가세하여 폭거를 자행함으로써 정당한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탄핵으로 몰아가는 정치 조폭의 모습을 낱낱이 보여주었다. 야당은 이미 7일에 대통령 탄핵안을 1차적으로 상정하여 안건이 부결되었음에도 일사부재의 원칙도 무시한 채 마치 먹잇감을 본 하이에나 떼처럼 또다시 일부 여당의 정신 빠진 의원들까지 끌어들여 대통령 탄압을 의견하였다. 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가? 그것은 야당의 독재와 폭압과 폭정 때문이었다. 저들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위원을 탄핵하거나 특검을 주장하여 정상적인 국가 운영을 조직적으로 방해하였다. 심지어 헌법기관인 검찰과 감사원장과 사법부인 판사까지 탄핵할 움직임을 보였다. 또 방송을 장악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하자마자 탄핵하였다. 이것을 정상적인 정치로 보는가? 이는 전체 국민을 개돼지로 보려는 독재임에 틀림없다. 거대 야당이 현 정권에게 행한 악랄한 행위가 무엇인가? 국가 운영과 미래 세대를 위한 예산을 영원으로 입법 권력의 힘으로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자신들이 원하는 예산과 자신들의 세비는 늘리는 천하에 찾아보기 어려운 정치적 만행을 저질렀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가 아니라 종교가 되었다. 자기들의 교주를 지키기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사이비 집단의 모습과 흡사하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미 판결이 난 것도 있는 수많은 범죄 의혹을 가진 자당의 대표를 법의 처단으로부터 막으려는 몸부리며 법치주의를 무력화하려는 독재 횡포이다. 그리고 자신들이 꿈꾸는 사회주의 정권을 만들기 위한 조직적인 국정농단이요 헌정질서의 파괴로 본다. 국민들이 직접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을 뽑았는데 입법 망나니 짓으로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가
비정상적이고 초헌법적이고 국민 불안과 국가 혼란을 부추기고 헌정 질서를 무력화하려는 정치권을 단호히 거부한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다시는 원하지 않는다. 이는 세계 속의 정치 후진국임을 자인하는 것이고 세계민들의 비웃음을 자초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위한 견제와 균형인 삼권 분립이 법적으로 제도화된 나라이지만 거대 야당이 주도하는 입법부의 횡포에 의하여 이미 행정부가 무력화되었고 사법부도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탄핵한다고 협박하여 대단히 위축된 상태이다. 이에 우리는 애국 국민들과 함께 헌법재판소가 숙고를 거듭해 헌법에 의한 엄정한 판단과 결정을 정확하게 내려서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고도의 통치 행위인 비상계엄의 합헌성을 판결하여 국정공백과 국가적 혼란을 조기에 수습해 주길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한 사람이 지명자에 의한 정치적 견해나 정파적 저울질이 아닌 헌법에 의한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 그래서 독재를 일삼으면서도 후한무치한 정치권의 폭정을 멈춰주길 촉구한다. 하나, 이 나라는 모든 법률에 앞서 헌법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집행되는 바 헌법의 권위로 헌정질서를 어지럽히는 세력을 척결하라. 하나, 대통령은 야당들이 선발을 먹고 자르는 가운데 도저히 국정을 운영하기 어려워 통치의 일환으로 내린 비상계엄의 의미가 살아서 고대에서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삼권 분립의 균형을 깨는 일방의 독재가 정당화되지 못하도록 헌법의 권위를 보여주라. 하나,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결정은 엄정하면서도 국정의 파탄과 국민들의 불안을 하루속히 해소시키도록 신속히 결정하라. 하나, 헌법재판소는 우리의 손으로 선출한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고 다시는 이런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애국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해 주길 강력히 요구한다. 2024년 12월 19일 탄핵반대 범국민연합.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다시 4차 탄핵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고 많은 국민들이 이 자리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데도 저 정신 나간 것들 약을 먹었는지 미친 광란 춤을 추면서 이렇게 우리 기자회견을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저 사람들도 간첩이 아니라면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 간첩이라도 전향하면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듯이 우리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 북한 땅에 있는 우리 주민, 북한 주민들도 다 자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끝나니까 알아서요. 경찰분 수고 많으십니다. 자, 경찰분들한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네, 이제 끝납니다. 자, 저쪽입니까? 우리 쪽 아니에요? 네, 알았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도 기자회견을 끝냈고 또 안내를 드립니다. 이번 주까지 내일은 오후 4시, 토요일날은 몇 시라고 그랬어요? 3시. 자, 토요일날은 3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저녁 6시부터 7시 반까지 차량을 동원한 집회가 대법원 앞에서 있고
또 다음 주에는 점심 시간을 지난 한 2시경부터 여기서 계속 기자회견이 예고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4시나 3시나 2시나 조금씩 당겨지니까 잘 유념하시고 이 시간에 함께 기억하시고 동참해 주시고, 또 여러분도 이런 발언을 잘 보시고 나도 한번 꼭 말해야 되겠다 싶으면 몇 가지 메모해 갖고 와서 읽어도 되니까 우리 시민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민이 여러 사람들이 새롭게 발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 주시겠죠? 여러분 모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경찰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탄핵을 반대하는 기자회견 4차 기자회견을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것 좀 모아주세요. 선교사님. 다음 주는 2시, 이번 주 토요일은 3시, 내일은 4시. 네, 오늘 기자회견 4회차 기자회견 마쳤습니다. 네, 저 길 건너편에 아주 좌파 발악을 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정말. 네, 오늘 기자회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